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금 스펙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은 먼저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미국의 아주 영향력 있는 마가 그룹의 트럼프 측근이라고 할 수 있고 공화당 또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데럴 이사 의원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또 적었습니다. 일단은 스펙은 황교안 전 한국 총리가 2026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텍사스주 그레이프바인에서 열리는 CPEC USA 2026의 연사로 확정되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먼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환영 인사를 하고 있고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역시 거물이기 때문에 마가 그룹에서도 CPEC에서도 상당한 대접을 받고 있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오늘 한국 지도자들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지도자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당 지금 지도부들, 그리고 또 박주현 변호사 등이죠.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자 글로벌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안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만 저는 한국 정부가 미국 시민을 괴롭히고 애플, 구글, 메타, 넷플릭스,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사안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정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국 정부가 미국 시민을 괴롭히고 애플, 구글, 메타, 넷플릭스,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됩니다. 정말 큰 거 온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말이죠. 이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미국은 이재명 정부를 손보기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가 이게 하나의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결국은 전쟁 때 보여진 이재명 정부의 그 뺑일뺑일한 그런 어떤 모습, 기회주의적인 모습 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했듯이 미국 기업이나 미국인을 괴롭히고 미국 기업을 괴롭히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로 봐서 큰 거 온다는 것도 이게 실제 우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분은 데럴 이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데럴 이사가 이 글을 쓴 겁니다. 근데 미 공화당 소속 정치인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하는 하원 의원이고요. 미 공화당 소속 정치인이고 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하는 하원 의원이고 기업가 출신으로도 유명합니다. 미 의회에서도 특히 감독, 조사 관련 활동을 많이 해온 인물입니다. 미 의회에서도 감독, 조사 이런 쪽에 특화된 분이고 그리고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기업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자, 데럴 이사가 이와 같이 말이죠. 한국 정부에 대해서 미국인을 괴롭히고 그리고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하고요.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간과하지 않겠다. 즉시 이러한 행동이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연사로 확정되었다는 얘기도 이 데럴 이사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CPEC는 말이죠. 엄청나게 거물들이 많이 옵니다. 일단 올해는 말이죠. 전쟁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하지 못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분신과 같은 JD 벤스 부통령이 참석합니다. 트럼프보다 더한 인물이다. 트럼프보다 더 보수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알려진 벤스 부통령이 참석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백악관 대변인까지도 참석을 하는 등 그야말로 마가 그룹의 전 중심 인물들이 다 모인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보수주의자들이 다 모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황교안 대표가 간 겁니다.
국힘에서는 그 아무도 초청을 받지도 못했고 가려고 하지도 않는 건지 정말 국힘에서도 이런 데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말이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지금 말이죠. 국힘에서 외교통이라고 하는 의원들도 초청도 못 받는 것 같고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황교안 대표와 박주현 변호사 등이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지금 흰 모자를 쓰고 거기에 말이죠. 부정선거를 갖다가 규탄하는 그런 문구를 박아가지고 또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Election fraud in Korea.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리고 있는가 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상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저들의 그 인권 유린적 그런 압박,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내란 몰이 이런 거를 다 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보수를 대표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황교안 대표와 박지원 변호사인데 국힘이 정말 아쉽다. 물론 지방선거도 앞에 있고 지금 국힘이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4분 5열만 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이 CPK도 말이죠. 더 대거 참석하고 그야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분열되다 보니까 4분 5열 되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말이죠. CPK 같은 데 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보십시오. 이정현의 난으로 인해가지고서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금 국힘은 말이죠. 주호영이가 탈당하고서 그리고 지금 무속으로 나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이죠. 또 이정현은 경기도지사를 계속해서 유승민한테 그야말로 유승민한테 빌고 있답니다. 제발 나가달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략공천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결국 유승민한테 빌어가지고서 유승민이 나간다 그러면 유승민이 됩니까? 적어도 유승민이 나간다 하더라도 유승민도 역시 경선에 참여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갖다가 경선을 통한 어떤 부풀리기 효과를 갖다가 충분히 살려야만 유승민도 되는 거지. 유승민이 나간다 해서 될지 의문이고 어쨌든 유승민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유승민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조 배신자.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원조 배신자인데 어떻게 이정현이라는 자가 유승민한테 나가달라고 그렇게 개개 비는 일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정현도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배신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옆에 이정현 없잖아요.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옆에 없어요. 이영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정현은 벌써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거예요. 이 이정현이가 박근혜 대통령 덕에 그때 당대표하고 뭐 어쩌고 한 건데 벌써 떠났어요. 이정현이가 무슨 뭐 의리가 있어가지고 원조 친박인데 지금 친박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아니 박근혜 대통령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한테 말이죠. 경기도 지사를 나가달라고 가서 걔게 빈다고 하니 이게 뭡니까? 자, 그러니까 데럴 이사 같은 분이 오히려 말이죠. 우리 한국의 보수를 대신해서 저 이재명 정권을 갖다가 저렇게 확실하게 경고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징치하고 정말 오히려 미국 마가 그룹이 그나마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는데 한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힘보다 미국 마가 그룹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나마 이재명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서 차라리 자유혁신이 나은 게 아니냐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국힘이 이 간첩들이라든지 이 반국가 세력 잘라내고 해체 모여 해가지고 자유혁신이라든가 지금 자유민주당, 뭐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다 합쳐가지고 새롭게 해체 모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당을 쪼개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그건 안 됩니다. 이 당을 그대로 갖고 여기서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지금 친한계라든지 이 분탕 세력들은 잘라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 자유혁신 같은 당은 다시 또 이렇게 같이 합쳐가지고 그야말로 이 해체 모여죠. 해체 모여 해가지고서 그야말로 새로운 보수정당을 건설하고 미국의 마가 그룹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와 함께 노력하면서 우리가 저 이재명 독재를 막아낸 다음에 새로운 정권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데럴 이사 지금 공화당 하원 의원
마가그룹의 핵심인데요. 이분이 저렇게 지금 쿠팡을 괴롭히고 미국인을 괴롭히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즉 이재명이죠. 이재명 세력들에서 확실하게 저렇게 경고를 보내고 앞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계속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나마 기대할 때가 거기밖에 없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